일단은 오늘 선생님이 이 강의를 갖다가 내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 이제 그동안 이제 선생님이 해오던 영역하고 다들 이제 달라서 어머님들도 좀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선생님이 원래는 이거를 지금 2008년도부터 선생님들 제자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해왔던 거라서 그동안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하려고 아예 이제 선생님 브랜드 만들고 이제 다 진행을 한 거야. 원래 우리 학원이 여기 올림피아드 학원 말고 선생님 원래 다니던 학원에서 외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할 때 보통 한 150명씩 집어넣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 이제 외고가 이제 약간 시들었고 영재고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목고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 근데 2025년도 얘네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있지. 25년도면 몇 학년이지?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2학년? 중사. 너는 얘네들 덕을 좀 보겠다. 그래, 고1이야. 자, 근데 고1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서 어제까지 발표했던 뉴스만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일단 누구나 다 가고 싶잖아. 서울대는 이제 3학기로 나뉘어질 것 같고, 근데 뭘로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탐구야. 근데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대회 왜 안 나갔어? 이렇게 물어봤잖아. 탐구를 갖다가 해보려면 자기가 학교랑 그다음에 여기서 학원의 시간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 탐구 안 해봤지? 영재교육원 다닌 사람 혹시? 없지. 영재교육원 안 다녔으면 이 탐구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뭐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의예과든 탐구를 주제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나왔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서울대가 마음이 급해졌어. 왜 마음이 급해졌냐? 서울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 과거로 나뉘지만 좋은 애들을 자꾸 뺏겨. 누구한테 뺏기냐? 연대.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영재고와 과거가 다 휩쓸었어. 어느 정도냐면 여기를 예를 들면 중복 합격 가능해서 올리고 60도. 그럼 이 부분에서 여기서 27 빠지게 되면 40명 가까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도 또 의예과 가는 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우리나라 탑이 아닌데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다 메꿔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9개에 있는 영재고등학교에서 보통 애들 여기 서울대 30명씩 들어갔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270명에 대한 자리는 다 확보가 되고 주요 과목들은 다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다른 과거나 특목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 서울대에서 그 높은 과 중에 하나가 전기정보과가 있어. 근데 원래 그 배점 등급 배점으로는 395점 정도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1차 통과자 배점이 몇 점이면 350점이야. 이례적인 거야. 40점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의예과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학교의 추가 합격까지를 갖다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내가 너무 높은 벽이 아니라 이제는 만만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가질 수 있는 6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는 꼭 썼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물어볼 때 내가 아까 왜 수학을 물어봤냐면 지금은 대학별 등급에서 밀릴 때 여기 서강대가 원래는 얼마 전까지는 한 4등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위권 안에 못 들어가. 이게 아예 밑으로 쭉 밀렸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대학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미적분하고
기한을 수능평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도움이 돼. 근데 중요한 건 문과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수학 과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과의 벽이 얇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그럼 문과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건너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잘해야 돼. 근데 문과생들이 한 가지 범접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국어. 근데 범접할 수 없는 과목이 있어. 뭐? 과학. 너네가 여기서 하나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그 외대부고나 이런 하나고등학교는 그리고 이제 민사나 아니면 여기 그 저쪽 멀리 있는 상사는 본인들이 그 공부한 거에서 내가 과학을 갖다가 좀 덜했다고 해서 당연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전자사는 지역 단위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영재고스럽다. 영재고스러워. 이게 지금 진도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합격률이 높은 건 얘야. 근데 진도 상황만 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순발력과 면접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 면접을 갖다가 볼 때 나 가면 면접을 되게 잘 보겠지.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현재의 트렌드를 갖다가 내가 맞춰서 갈 때 내가 가는 특목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야를 어디를 갖다가 지원을 갖다 했던지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진도가 안 돼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년 이제 3학년이 돼봐야 알아. 그리고 여기 만약에 영재고를 갖다 지원한다고 하면 2학년이 또 돼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시간이 많아. 자, 여기 있는 이 5개 학교 중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보는 여기잖아. 그지? 근데 이 고등학교를 갖다가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그냥 전국단 자사고를 가야 되고 영재고를 가야 되고 특목고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 만점 맞은 현대 청운고를 가야지. 청운고 여태까지 전국단이 만점자만 지금 4명인가 그래. 배출하는 학교. 제일 탑이야. 현대 청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맞잖아.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 그지? 근데 현대 청운고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 수능 만점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는 하지만 그 앞서서 그 친구가 이 정시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갖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이다. 그래서 이 학교를 갖다가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스타일을 되게 잘 봐야 돼. 공부해온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공부만 잘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돼.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여태까지 잘 해온 케이스. 나 혼자 진짜 잘해놨다. 말 좀 들어야지. 회장님 더 축하해. 없어? 혼자밖에 없어? 아니야? 너 1등한 자신 있다며. 이런 괴굴하잖아. 안 돼, 그런 거. 혼자 하잖아, 공부. 집에서. 근데 왜 전화 왜 안 들어? 눈빛만 보면 대부분 다 알아. 그게 필요 없어.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기 주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갈 학교가 정해져 있다. 어디를 가야 되냐? 나는 어디 가야 될까? 고민되는데 자기 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섞어요. 두 번째가 우리가 여학생들이 잘 가고 많이 뽑아주는 전리가요. 근데 과거를 갖다가 서울단위에서 가고 싶어. 서울단위에서 가고 싶다면 한성과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전국단 이 학교를 갖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자기 주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디로 가면 좋냐? 외대, 그리고 또 하나 상산, 그리고 또 하나 인사. 와, 그럼 공부하는 애는 어디로 가야 돼? 서울 같은 경우에 하나고 서관, 그리고 자네가 올라온 대구가요. 그 다음에 대전가요.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하나가 있고, 서울에 있는 여기 다 공부만 하는 애들. 근데 이번에 재밌는 경우가 있어. 서울대를 매년 25명 정도를 보내던 세종가고, 전체적으로 전교생 중에 의대를 한 해 60명 정도 보내는 게 세종가고가 올해 서울대가 50%밖에 안 됐어. 되게 중요한 거야. 조정아,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아직 못 정했어?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 살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결정되면 서울대는 지금부터는 약간 번외로 놓고 다른 학교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 티켓 6장 중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장을 선택하는 거야. 왜? 서울대가 올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느냐? 학생들을 골라 뽑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소식이야. 이번에 어떤 한 친구가 너네 대구야. 내가 대구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너의 생기부를 보고 이거를 이런 질문을 했어. 야, 대회에서 입상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근데 이렇게 대회에서 입상을 많이 했으면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그 상을 못 타서 학교 가는데 엄청 불리했을 텐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멘탈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끊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학교. 근데 왜 특목고를 왜 가야 되느냐? 저거 특목고 왜 가야 될 것 같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서. 물론 좋지. 근데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걸? 여기 다 기숙사잖아. 기숙사 들어가서 무슨 친구들하고 놀아. 방도 딱 2번밖에 안 주어지는데 짝꿍하고 뭐 할 건데? 한 11시면 다 불 끄고 다 자야 되는 거 아니야? 특목고 왜 가? 특목고에서 활동이 많지 않아요? 응? 특목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있고. 특목고 왜 가려고 그래? 자기관리지. 자기 관리는 여기서 해도 돼. 치동에서 끝내주게 해줄 수 있어. 왜 가려고 그러니? 체계적인. 가보면 알 거야.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체계적이지 않아. 잘 공부할 수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어떤 환경? 부모님들 꼭 잘 알고 계십시오. 특목고를 가는 이유 딱 3글자입니다. 생기부, 그것도 옳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왜냐면 너네가 한 가지 체득을 하고 있는 게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 고등학교의 생기부는 전교 1등을 해도 선생님들 귀찮아한다. 알겠니? 생기부 엄청 중요하잖아. 근데 생기부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그린다고 얘기해. 근데 생기부를 갖다가 그린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생기부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대학교 입시에서 수시로 가기가 매우 힘이 들어.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거 왜 가르쳐줬느냐고. 여기는 이 학교들은 뭐가 강한 학교들이냐면 수시가 강한 학교들이야. 근데 내가 수시에 자신이 없는데 이 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 없어. 그러면 수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걸 알려준 거야. 알겠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정시로 올인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수시지. 그자. 그런데 수시로 가는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카드가 뭐지? 선생님이 올해, 이게 작년이지, 작년. 작년에 입시를 갖다 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 전이래, 전이. 근데 이 생기부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생기부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부는 고등학교에서 몇 장이냐면, 22장 이상이야. 근데 약간 지금 생기부 뽑았는데 몇 장 나오니? 몇 장? 그렇죠. 이거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7페이지를 더 채워야 돼. 이해됐지? 생기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생기부에서 모자란 부분들은 페이지 수가 결정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냐? 페이지가 간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봉사활동이나 상에 빠져서이기도 하지만 생기부 2가 띄어지게 되어지면 보통의 그 잘하는 등급에 있는 친구들의 그 생기부 장수는 늘어가 있어 이미. 그래서 그 생기부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빠삭히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생기부 떼어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는 생기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떻게 외울 건지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생기부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 스스로가 적는 생기부야. 선생님이 적어주는 생기부가 아니고 너희들이 기록하는 생기부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만큼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생기부로 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 훨씬 유리한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연구원이나 이과 쪽에 대한 부분에 꿈이 탁월한 친구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전자사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이 영재고는 과거를 갈 수 있으면 거기를 갈 거를 추천한다. 왜? 시험 안 보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시험이라고 보면 돼. 고등학교 때 고생하면 대학을 편하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내가 한마디 물어볼까? 여기 아까 외대보고 있잖아. 이번에 아주 성적이 되게 좋은 학교지. 외대보고는 350명 중에 350등 하는 친구는 어디 갈지 되게 궁금하잖아. 어디 갈 것 같아? 어디 갈 것 같아? 우리 1등. 어디 갈 것 같아? 서울대. 350등 중에 350명 중에 350등인데? 그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 옆에 있는 외대를 가. 그 외대부고 옆에 그 외대가 있어. 한국외대. 용인지구가. 거기 가는 게 350등. 이거는 그 학교의 그 진로부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정확한 거지. 근데 서강형의 꼴등은 어디 갈까? 120명 중에 120등. 카이스트? 카이스트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레이드가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되나? 낮다고 해야 되나? 한양대를 갔어. 사이즈가 완전 다르지? 그래서 입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목고를 가는 게 맞다. 자기가 특목고를 이제 막상 막연하게 뭔가를 갖다가 기대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바꿔. 반드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성 있는 거에 내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꿈이 더해져야 돼. 꿈이 안 더해지면 나 스스로를 갖다가 면접장에 가서 표현할 수가 없어. 아까 선생님이 다 꿈 물어봤잖아. 꿈이 다 있더라고. 그러면 확실한 거야. 대부분 너희 나이 때 우리가 꿈을 물어보면 꿈을 모르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아. 근데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야 될 목적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해놓고 가면 아주 베스트.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합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전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중3 때 가게 되면 아까 5월에 뭐가 있냐면 영재고 입시가 있어. 그리고 7월에 과거 입시가 있어. 그 다음에 12월에 전자사야.
근데 이 전자사 입시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너희들 일반 고등학교는 너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 그거를 감수하고 내가 지원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는 아니어도 여기는 꼭 지원을 해보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 왜냐면 보통 전자사 가는 학생들의 지원 스타일이 영재고에서 원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원서를 몇 번을 써? 3번을 써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귀찮게 할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너네가 전자사 말고 전자사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외국어 있지? 너네 외국어는 이제 되게 안 되지. 이공계 갈 거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 미적분 없어지고 기하 없어지면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서 우리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수학이 굉장히 강한 학교여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과로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외고도 전자사하고 같이 내가 꼭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오늘의 특강은 저번에 여기 영재고 특강은 끝났고 여기는 이 부분에 전자사 특강을 갖다 하고 있는데 전자사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너희들이 전자사를 가고 싶을 때 정말 내가 여기 가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갖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전자사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또 내신 중요하지. 내신 비가 나오면 곤란해. 뭐가 중요할까? 단아우. 안 들리는데? 단아우. 나온 거 같아. 다 나온 거 같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 관리 잘하는 거?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 또? 적성. 적성? 너네는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자, 너네 한 단계 더 물어볼게요. 100점도 A고 91점도 A인데 억울하잖아?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내신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하나의 뭘까? 지원 가능 진단 기준이야. 이게 안 되면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를 갖다가 되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가지고 뽑느냐? 생기부 활동 상황하고 비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의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 너네 여기서 선생님 비교과라면 대만 있나요? 아니? 회장, 그 다음에 전교회장, 다 해당이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쓰는 우리가 창책, 그 다음에 거기에 행동발달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의 어떤 봉사활동 그런 것들 평가가 매우 중요해. 그리고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건 가장 점수가 높은 면접. 작년에 서울중학교에서 상상고를 간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영재고 떨어졌지, 과거 떨어졌지, 거의 지금 완전 이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왔어, 제자가. 근데 그 친구 5학년 때부터 봤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열어두고 봤을 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면접 지도를 했어. 질문지 뽑고 질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3번 정도 연습해서 갔어. 근데 생기부에서 물어봤던 거나 질문지에 대한 물어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유사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서 면접을 퍼펙트하게 보고 왔어. 붙었어. 지금 잘 다녀. 아주. 근데 그 지원하는 상상고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태권도 단점이 있으면 유리해. 그리고 거기는 여학생들 100명이 이미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지원 시에 100명이라는 혜택을 먼저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근데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력이 안 되면 점수에서 탈락이다. 되게 이상하지? 아까 공부만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조정은 몇 시에 자니? 몇 시? 3시? 엄마가 안 자는 거 아니야? 네가 안 자는 거야? 게임하세요. 무슨 공부? 무슨 공부? 수학 매직 어디까지 했어? 과학은? 많이 했네. 몇 시에 자? 12시. 늘려라. 몇 시에 자? 12시. 늘려. 몇 시? 저도 12시쯤. 늘려. 몇 시? 2시. 정상. 좀 많은 거고, 과한 거고, 정상. 저기 앞에 있는 저 화분의 주인공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서 내가 9년 관리한 친구야. 근데 걔 자는 시간이 항상 새벽 2시 반이야. 고3 때까지도 그랬어. 너네가 이 성적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특목고가 다 너희들 같은 애들이 오는 애들인데 거기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멘탈은 누구보다도 조금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 아까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놀 수가 없어.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하고 뭐 하다가 보면 10시고 10시 이후에 친구 잘 때 나는 옆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탕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하고 싶다고. 자기관리 시간 정하기. 자기관리 시간 정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나의 신념이 의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이 자기관리 시간이 있게 되어지면 너네가 항상 정해져 있는 부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꼬박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나도 알아. 어른들도 되게 힘든 일이니까. 근데 자기관리 시간을 갖다가 정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채워낼 수 있는 뭔가가 생겨.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라도 더 하게 돼. 수행평가? 수행평가 더 이쁘게 잘하지.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너네들 스스로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여기 보고서 없다고? 그 너무 거짓말이야. 동아리 내에서 보고서 20페이지씩 작성해가지고 1년 내내 계속 올리고, 검토해가지고 마지막 11월달, 12월달에 발표해야 해. 아니, 근데 여기도 안 돼. 무슨 개뿔, 무슨 보고서야. 그치?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ARC, 즉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려해서 보고서를 갖다가 매년 한단 말이야. 자, 여기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제일 큰 상이 뭔가? 제일 높은 상. 그치? 휘문고를 가면 컵 대회가 있어. 컵 대회가 휘문에서는 1등이야. 컵대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컵대회라는 명칭 쓰는 거 휘문고밖에 없어. 그럼 컵대회 명칭 들어간단 말이야. 1학기에 하나씩 상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 그럼 컵대회 들어가면 야, 얘 어디지? 휘문이야. 그럼 얘기가 딱 끝난 거야. 아까 중동? 중동에서도 내가 받는 상 하나가 무슨 상인지가 이 중동고 출신이라는 얘기가 결정이 돼. 아까 외대부고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외대부고는 파이오니아 상이 제일 큰 상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고?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로 자기네 학교 리스트를 보내. 상 리스트. 얘들아.
그러면 내가 가서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돼. 안 하고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는 지금 경시대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수학 경시대회가. 근데 전자사는 수학 경시대회가 살아나고 있어 다시. 왜? 수학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공부를 갖다가 아까 그래도 많이 한 거는 되게 박수칠 일이야.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 진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가서 중3 때 수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적까지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과학은 그 통합과학을 하지 말고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을 꼭 할 거야.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을 하면 내가 장담할게. 엄청 쉽게 할 수 있어. 근데 통합과학을 먼저 부딪히면 중학교 과학을 하고 나서 부딪히는 통합과학은 어려워. 과학 선생님으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할 때 통합과학은 나중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건너갈 때 할 거. 절대 손대지 말고 바로 고등과학으로 넘어갈 거를 선생님 추천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기관리 시간을 정하면 아까 12시 잔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지? 그 시간 늘리고 나면 맨 처음에는 좀 어떻겠어? 힘들겠지? 그래서 시간 단위를 2시간씩 늘리는 게 아니라 얼마씩 늘리냐면 30분 단위씩. 그래서 조금씩 늘리다 보면 체력이 붙어. 이 얘기는 왜 해주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립고등학교 중에 여학교인데 그 학교는 이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 중에 11 안에 드는 학교야. 우리나라 2020년도 우리나라 하는 여자애들 4명이 미국에서 대학 입시를 갖다가 했어. 4명 어디 갔느냐? 하나는 뉴욕 경영을 갔고, 하나는 MIT를 갔고, 하나는 하버드를 가고, 하나는 칼텍을 갔어. 여기는 이 대학들, 특히 칼텍은 1등이야 지금 현재. 하버드보다 위야. 근데 이 한국 애들 4명이 거기를 갔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반이야. 보고서를 내서 0.5점의 점수, 0.1점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3년간 고군분투해서 갔단 말이야.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 특목고는 내가 잠을 잘 시간을 뺏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마음을 논다고 하면 선생님은 그냥 일반고를 추천을 하고 싶다.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교 1등인 친구가 왔는데 선생님이 미안한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 왜? 생기부를 봤는데 생기부에 아무것도 없어. 생기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생기부가 11장밖에 안 돼. 11장 왜 얘기해주면 상 아무것도 없고 공부만 했어. 진짜 전교 1등이야. 그 친구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데는 국민대밖에 없어.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서열상으로는 서울대 1등이지? 자, 그럼 내가 물어보자. 특목고를 지원을 갖다 할 거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2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어딜까? 3위권을 알려줄게. 3위권은 경희대야. 어디 것 같아? 2위권. 7개 대학이야. 연세. 연세대? 좋아. 연세대 여기 끝에 적을게. 아쉽지만. 또. 맨 끝에. 앞에들 한번 얘기해볼까? 이게 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지? 어딜까? 제일 앞에? 하얀데. 성균관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너네 지스트 알아? 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거기가 여기에 들어가. 무슨 대학들 다 과학대학교지? 그래서 일명 K, G,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포스텍. 이 4개의 대학이 들어가. 여기서 선생님 아까 7개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이 부분에 들어가요? 했더니 성균관대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요 원래 의대 때문에. 근데 여기 한양대가 2위권 대학으로 도약했어. 이유가 뭐냐? 실사고시를 중시하는 학문 때문에 바뀌게 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기소개서 쓸 때 내가 엄청 도움을 받아야 될 얘기야. 실사고시는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잖아. 근데 서울대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동아리 동기 얘기를 하면 동아리가 1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벤처 동아리가 150개야.
근데 거기서 매출이라는 동아리는 하나야. 자, 근데 한양대는 매출이라는 동아리가 262개 중에 262개야. 이제 이해됐지? 한양대 연구원으로 가기에 딱 적격이야. 한양대 연구원으로 가서 내가 벤처 동아리에서 4년의 생활을 갖다 하면 내가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야. 매출이 굉장히 학교 자체가 그냥 기업이야. 자, 근데 이런 데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을 갖다가 뽑는 이런 특목고들이 공부만 하는 애를 원하겠어? 아니라고 봐. 그래서 아까 서울대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 탐구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을 뽑겠다. 근데 공부는 어차피 지원하는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길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하게 해보고 와서 경험적으로 충만한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네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너희들도 너네들 입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어느 정도나 혹독하냐면 전교 2등인데 내가 여기서 선생님이 뭐가 해와라 생각하면 전교 2등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왔어. 아유 왔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놓고 봐라. 이게 끝이야. 지금의 분위기는. 아주 냉담해. 그리고 거기에서 너네 고교협정제 대상자들이잖아 다. 근데 고교협정제인데 학교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서 옆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야 돼. 그럼 그 현실은 어떻게 되냐? 시간 뺏기지?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점수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 불안해. 그래서 특목고로 가는 거야. 얘 여기 다 있어. 여기 올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여기 강남은 우울바다야. 전교 1등들이 다 떨어졌어. 가고 싶은 학교를. 근데 전교 2등들, 4등, 3, 4등들 됐어. 그거는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최근 이슈가 앞으로 여기 대치동에 생길 수 있는 학원이 있다. 연기 학원. 이제 이해되냐? 그래서 공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표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끝에 가서 결정한다는 거야. 특히 자사고는 영재고보다 그 부분 보는 게 확실해. 그러면 자기소개서 아까 적는다고 너희들 지금 여기서 앉아 있잖아. 자기소개서 적을 때 그 자기소개서 적는 거에 대한 부분을 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자신감 있게 보여주려면 내 자신감을 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에 대한 질문을 받지.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질문을 받기 위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잘 보여주기 위한 거야? 아니, 잘 안 보여줘도 돼.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기승전결에 클라이맥스가 있는 자기소개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쁜 자기소개서 필요 없어. 진짜로 조심해야 돼. 영재고이들이 작년에 와가지고 영재고 1학년 때 서류도 떨어진 애들이 있어. 성적 완전 좋아. 평균 99점이야. 서류도 통과 못했어. 왜 통과 못했는 줄 알아? 이쁜 자소서를 썼더라고. 이쁜 자소서. 그래서 영재고는 내가 받은 수상 기록이 다 적도해도 돼. 근데 얘의 자사고는 수상 기록을 우회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밖에 없냐면 외대고밖에 없어. 그리고 수상을 좋아하는 민사고, 상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하나고등학교는 우회적인 수상 기록도 인정 안 해. 0점 처리를 버려. 잘 알고 있어야 돼, 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꼼꼼히 따져봐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부류 중에서 어딜 갖다가 지원해야 될지 좀 잡혀? 맥락이 아직 안 잡혀?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중심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들어보고 한번 우리가 결정을 갖다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어? 마음이 무거워졌어? 해야 될 게 많았어 갑자기? 나는 못 갈 것 같아? 아직 포기하기 너무 늦어. 아니 너네 2년 남았어.
나 오늘 수연이는 왜 안 데리고 왔어? 너 수연이랑 친하다며. 네. 태연이 오늘 올림피아드 지금 수상이로 그 원래 기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아니 한 학기에 하나씩 10개 중에 하나 고등학교 때요? 모두 다. 중학교 때도 한 학기에 하나씩. 네, 수상 기록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수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것들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탐구 보고서를 원하는데 탐구를 안 하고 써보겠다고 하면 탐구를 한 애가 더 유리하겠지? 갑자기 왜 이제 마음이 급해져? 해야 돼. 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몰라서 못한 거야 그동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거? 그래. 이게 천행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알려주잖아. 그걸 알려주면 상 안 받아도 돼. 근데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해본 경험도 못 주는 거야. 모르니까. 너 대구에서 어제 내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이번에 너네 대구에서 초상집 난 이유야. 이게 대치동이 왜 강한 줄 알아? 대치동 이번에 뉴스 봤니? 대치동 이번에 겨울방학 때 뭐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 나 보고 나 깜짝 놀랐어. 대치동은 지금 비교과 수행 중이라는 이 기사가 떴어. 12월 달부터.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를 급급해하는 걸 여유 있게 준비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책을 선생님이 내가 이거 했는데 나 선생님 컨설팅 할 때 내 쓰는 자료들이야.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자기 원점수하고 등급을 갖다가 적어보면 등급이야 모두 이제 A로 이제 기록이 되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내가 80점인데 B 등급이 하나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가릴 수가 있어. B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야. 합격했어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B가 하나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과거도 B 2개 있는 애가 작년에 붙었어. 그러니까 할 때 진도가 많이 안 나갔는데 야 대구 이번에 우발된 여학생은 수학을 갖다 수원까지만 하고 과학은 중등과학밖에 안 했어. 근데 우발이야. 우선 선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품지만 않아도 괜찮아. 자, 그리고 여기 옆에 꺼내도 돼. 네, 두 번째는 여기를 갖다가 가면 자, 선생님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4페이지에 있는 독서 목록이 있어. 자, 물어보자. 자기가 한 학기의 책을 적어낸 권수를 좀 물어보고 싶거든. 몇 권? 지금까지 총 적어낸 권수. 네? 한 학기당? 잠깐만. 잠깐만. 당황하지 말고 알려줄게. 불러봐봐. 1학기 때 몇 번? 자기 저번에 번수 다 기억해봐. 세 번. 2학기 때는? 아직 안 끝나서 몰라? 세 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더 넣을 수 있어? 더 들을 수 있어요. 세 번 추가. 몇 건? 1학기 때. 네, 정확하게는 몰라. 몇 건?
그지? 1학기 때 10권, 어? 1학기 때 10권, 이거 2학기 때 4권 공부했어. 네모? 아, 좋아. 아, 자네는 아직 노. 중학교를 간죠. 그러니까. 자, 1학기 때 몇 권? 1학년 때요? 21번. 몇 권? 21번. 22번. 22번. 자, 뭐가 불려야지? 여기까지 되지가 않아. 여기 한 가지 적으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너무 무섭게 듣지 말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안 좋아. 적당한 양이 좋아. 근데 이 책이, 다행히도 100권이 안 넘어가서 다행이야. 선생님이 아픈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목동에서 책을 200권 읽은 그 제2중학교에 전교 1등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민사고를 멋지게 떨어졌어. 진짜 아주 멋지게 떨어졌어. 그 담당 선생님 3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다 읽었어? 책의 목록을 물어보는데 책의 이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200권 중에 딱 한 권을 물어봤는데, 하나라도 내용을 좀 이쪽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 쫄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책은, 선생님이 권장하는 책은 몇 권? 이 얘기 들으면 너는 너무 많이 읽는 거지. 상관없다고. 근데 이 24권에서 36권, 그럼 이 학기랑 몇 권씩 들어가면 되겠니? 4권? 그지? 많게는 6권. 지금 부족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다 조금 더 넣으면 돼. 6권, 6권씩. 근데 너무 무리하게 막 집어 넣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책을 갖다가 선택할 때 책에 대한 선택 21권을 다 어떻게 했어? 그냥 닥치는 데서 읽었어? 학원에서도 읽으라고 하니까 그 책들 오늘 한 3권을 읽어요, 일주일마다. 그것도 읽고 배워가는 책도 있잖아요. 오케이. 너 책 어떻게 선택했어? 관심 있는 거. 여기 꿈에? 아니, 그냥 도서관에서 인터넷 찾아봐서 그냥 관심 많은 걸로. 오케이. 책 어떻게 선택했어? 유명한 책이나 그것도 방법이 예를 들면 예전에 유명했던 이기적인 사람 그런 그 다음에 책 어떻게 선택했어? 인터넷에서 검색. 그래? 어떻게 선택할 거야? 좋은 책. 좋은 책이 뭔데? 뜻깊은 책.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자, 책의 선택은 인문이 혹시 뭔지 모르는 사람? 인문 생활 융합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아까 자네가 들었던 동아리 인성.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전공. 이거 선생님은 고등학교 입시 자사고 특히 전자사 할 때하고 대입에서 이 패턴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3번 선택할 때 무조건 2순위야. 이거는 성공의 법칙이야. 여태까지 모든 학생들, 합격생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도 인문, 인성, 전공의 수준이 가장 아름다워. 그럼 너희들이 가고 싶은 아까 연구원이지. 무슨 연구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단계되어져서 내가 동기를 부여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던 인성, 내가 하고 싶은 진로에 관련되어진 심화되어진 책, 그리고 하나 팁을 더 주면 전자사는 이게 허용이 돼. 영어 원서가 허용이 돼. 내 영어 원서 하나씩 한 번씩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없으면 넣어라. 그렇다고 영어 원서를 너무 어려운 걸 갖다 읽지 말고. 이거 영어 원서 왜 집어넣는지 혹시 아는 사람? 왜 집어넣고 많이 얘기해요? 영어 원서 읽으면 되게 좋지 않아요? 그치. 좋은 걸 알아, 선생님도. 네. 근데 왜 좋을까? 나의? 교과서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어디? 스스로. 아니, 그것도 있어. 근데,
영어 원서를 갖다가 읽을 정도면 영어 실력에 대한 거는 이미 뭐예요? 검증이 되어 있지. 그리고 또 이 영어 실력에 대한 검증도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원서는 전공에 대한 영어 원서야. 인문이나 인성이 아니고. 그럼 이거 뭐야? 전문 인식에 대한 심화를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증명, 즉 제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많이 알려도 한 번 정도 집어넣어서 나중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 근데 왜 한 번, 왜 학년마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니, 한 번이어야 돼. 한 번. 왜? 한 번이면 얘가 왜 이거를 갖다 읽었을까 궁금해지지 않겠어? 다른 것도 다 한글인데.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요지를 남겨줘야 그 사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니? 대비를 할 수 있어. 너는 자기소개서 얘기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해주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에 이 기재를 할 때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감잡은 사람들 있을 거야. 질문을 받기 위한 자기소개서여야 됐고 그냥 아름다운 자기소개서 필요 없다니까. 꾸며내는 자기소는 얼마든 누구든 다 작성할 수 있어. 화려하게 아름답게 전부 다. 근데 질문을 받는 자기소개서여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그거를 먼저 하려면 생기부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이 지금 책란에 자기가 읽은 책들에 대한 부분의 목록은 리스트를 갖다가 나중에 적어놔, 거기다가 꼭.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에서 자기가 상을 안 받았어도 참여한 대회들이 있으면, 한번 거기다 적어볼까? 그리고 외부 대회도 참여해야 대회가 있으면 적어. 근데 왜 이걸 적으라고 하냐면, 특히 이게 필요해서 그래. 이 전공하고 뭐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냐면, 탐구에 대한 부분에 참여를 갖다가 증거물처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디서 받냐면 책에서 받는 거야. 책. 이거는 공식이야. 모든 거에 있어서 내가 동기부여 받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경험적이거나 이것들이 있지만 책만큼 좋은 경험이 없어. 그래서 책이 매우 중요한 거야. 엄마들이 왜 어릴 때부터 독서를 10,000권 읽었어요? 20,000권 읽었어요? 이거 하는데 선생님은 다 믿지 않아. 왜? 어릴 때의 기억은 어릴 때의 기억이고 중요한 건 입시에서 관리되어져야 되는 책들은 내가 머릿속에다가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 책이 이처럼 많아지게 되면 80권의 책을 다 기억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책을. 왜요? 뭐야? 아는 것만 야, 아는 것만 하다가 80권 있는데 거기서 딱 그냥 내가 꼽았듯이 3권만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거야? 이 책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선생님은 책을 읽다 보면 너네 책 종류가 비슷한 것들은 내용도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럼 뭘 관리해야 될까? 책의 목차를 관리해야 돼. 비슷한 게 실망나요. 아니, 그렇지. 유형의 책들을 갖다가 너네 이거 다 쓸 때 손으로 수기로 쓰니? 컴퓨터로 쓰지? 설마 수기로 쓴 거 아니겠지? 수기로 썼지? 딱 걸렸어. 컴퓨터 워드 터저로 써야 돼. 이유는 고등학교 때도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읽은 책이 고등학교 때라고 해서 내용이 아래가 아닐 거란 말이야. 읽었던 책의 독후감을 또다시 넣을 수가 있어. 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는 대입에서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고입에 영향을 줘. 영재고에.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할 때 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책은 무조건 파일링 해야 된다. 파일링. 내가 한글 파일로 따로따로 다 관리해야 돼. 그럼 책이 나중에 쌓이면 너네 고등학교 때 책 100권씩 넣을 수 있어. 너네들 거기 때문에 카피 다른 데서 할 것도 없고 내 원작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책에 대한 관리는 꼭 컴퓨터 파일로 관리 꼭 할 거. 이건 알았니?
그리고 대회를 갖다가 참가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 탐구에 대한 부분이 영재교육원 다녔던 사람들은 산출물이 있을 테고 초등학교 때 자기가 참여했던 그 대회나 이런 거에 그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이게 빼놔 자료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이걸로 가든 아니면 이 책에서 이걸로 가든 자기가 좀 이렇게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내용에 대한 걸 믹스시킬 수 있게끔. 특히 하나고등학교하고 외대국어는 이과형의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탐구 결과물에 대한 부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하나고등학교 이번엔 전교 순위권에 있는 애들이 다 의예과를 갔어. 그 다음에 이 외대국어도 순위권에 있는 애들이 다 갔어. 근데 아쉽게도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하나고등학교는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외대국어는 힘들어. 하나고등학교 350, 외대국어 350,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과 계통은 250이야. 문과는 100명밖에 안 뽑는다는 얘기야. 자, 하나고등학교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 지원을 갔다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외대국어는 이게 우리가 외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과가 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영어. 그럼 어디에 지원할 거니? 나 진짜 잘해보고 싶어. 어디에 지원할 거야? 영어과에 지원해야 되는데 영어 토론대에 나간 흔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어과? 왠지 영어가 제일 셀 것 같아. 그지? 영어가 일본어과 다음으로 제일 약해. 일본어과가 제일 아래. 영어가 그 위에. 그럼 제 1등은 뭐예요? 스페인어과다. 모든 외고에서 스페인어과가 1등이야. 모두가. 알아? 공부 잘한다는 애는 다 어디가? 스페인어과.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선택했는데 거기 1등과면 되면 오만이지만 안 되면 잘못 되어진 선택을 초반에 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자신 없을 때 진짜 나 열심히 해왔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깨름칙할 경우에는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적이면 과를 좀 낮췄어도 돼. 이해됐어? 근데 내가 붙어서 원펀치로 이겨보고 싶어. 그럼 제일 높은 걸 써서 들어가는 거야. 과를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지원이지. 그거 선택 안 하면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외대국어는. 외대국어는 과를 선택해서 3년 동안 그 과로 수업. 거기에 그거로 수업하면 큰일 나지. 이과생들을 무시하면 안 돼. 이과생들은 언어에 엄청 약해. 국어도 못하는데. 국어 진짜 못해. 이과생들. 생각하는 거 여기서 국어를 잘하는 건 진짜 못 버는 거야. 진짜로 그런 이게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국어가 결정입니다. 자, 책은 이거 꼭 지켜줘. 이거는 맥스도 아니고 최소한이야. 리미트야.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때 대회 아직 안 나가기 전인 사람들은 저거는 올해 대회를 좀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잖아. 중동중학교도 대회가 많아. 그리고 고학년한테 혜택이 없어. 1학년과 2학년한테 혜택이 무한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좋아. 거기 회의도 학교에서 지금들은 이제 2학년 되면 열리는 대회들 있잖아. 그 대회들의 목록 학사 일정에 나와 있을 거야, 작년 거. 그거 다 꼽아봐봐. 내가 무슨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찾아봐봐. 마찬가지야. 왜냐면 대구도 원래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들이 많아. 달서구도 있고 거기 어제 선생님 갔다 왔다는 경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널려져 있는 학교들은 많지만 내가 내 학교에서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꼭 봐야 돼. 그리고 너네들 아까 선생님 생기부의 장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2 올라가는 애들이 한 학교에서 14명이 붙었어. 외대국어를 가능하니?
너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외대부고를 다 갈 수 있나? 단대부중은 하나고를 한 명밖에 못 가. 350명이나 되는데. 근데 14명이나 됐어. 어디가 그랬을까? 어디가 그랬을까? 영원 국제중학교. 그러면 어디도 된다는 얘기야? 대원 국제중학교, 청심 국제중학교. 뭔데 걔네들은 10명씩이나 뽑아준대? 생기부가 너무 마련답다. 잘 써줘. 알지? 너는 학교가 거기 관련되어서 초등학교 때 다녔었으니까. 자, 너네들이 경쟁 애들은 이제 누구인지 확인해. 머릿속에 들어왔지? 생기부에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사립초등학교 애들이 훨씬 강해. 왜? 사립초등학교 애들이 생기부는 두껍거든. 그래서 특목고 갈 때 엄청 편해. 근데 중학교 때 와서 생기부가 얇아지면 점수가 깎여.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줄게. 혹시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사람?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할게. 저 시계를 10분부터 다시 할게. 선생님, 네. 우리 잠깐만.